특급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타깝고 애틋합니다. 방송인 송혜 씨의 부인이 향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바른 모습부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나 따라서 하나만 해요. 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하는 마지막에 잘 가요 하는 목소리가 나 따라서 하나만 해요. 송혜 선생님 많이 떨렸습니다. 오른쪽에 송정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병 악화로 삶을 마감하셨네요. 송혜 선생님 부인이. 네, 뭐 연세도 83살이시고 숙환이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 두 분이 나란히 독감에 걸리셔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이제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두 분이 나란히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을 했을 때 기다렸던 거는 비보였는데 아내는 그 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급성 폐렴의 폐혈증으로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렇게 보셨던 것처럼 발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셨던 여러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했고 저렇게 송혜 선생님이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아내한테 미안해, 잘 가. 누구나 가는 건데 당신이 조금 먼저 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마지막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 홍 기자님 말씀처럼 오늘 오전 발인식에 이제 동아일보 취재기자도 다녀왔는데 오늘은 송혜 선생님께서 방송을 쉬시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제 가수로서 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 예정이었어요. 그 녹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출연을 못하지만 발인이어서 이제 모레는 본인이 30년 동안 진행해 오신 그 노래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녹화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녹화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내가 이 못다 했던 사랑을 또 국민들한테 더 드리겠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은 이제 모레 같으면 사무제도 지내야 되고 하는데 그러게요. 본인이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1988년부터 해오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녹화는 차질 없이 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저 영상에서 마지막에 그 누워있는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손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송혜 선생님은 평소 방송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많이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밀어주셔서 청년같이 활동하고 있는 송혜입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연예계를 끌어가는 후배들과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총록이를 못 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예. 때가 이제 송혜길이라고 해서 저 종로 네, 3가의 근처에 있는 저 길 때 선포식 때 네. 뭐 마이크를 잡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연장자 방송인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본인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러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 현장은 떠나지 않는 건데요. 물론 전국 노래자랑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거의 방송하신 게 이미 한 65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63년 됐어요. 근데 1955년에 창공 악극단이라는 데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당시 왜 악극단에 보면은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가수하면서 사회도 보셨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말솜씨가 눈에 띄어서 1960년대에 텔레비전 생기면서 또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이 말솜씨의 진행자, 전문 진행자로 이어졌고 지금 구봉 선생님 계시지만 지금 조금 이제 건강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현역 활동하는 분으로서는 아주 최장수의 그 방송 진행자십니다. 예. 예, 홍 기자님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이 알려지니까 송혜 선생님 이 부부의
얘기에 대해서도 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 결혼식을 63년 만에 올렸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올렸는데 늦가기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송혜 스님이 이제 사실은 황해도 재령 출신인데 일사후퇴 때 호를 단신 그 남하를 합니다. 실향민이시죠? 네, 실향민이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정치 발발한 그때에 대구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해요. 근데 상관의 여동생이었던 이 서곡이 여사랑 만났고 거기서 이제 만났던 그 대구 달성. 그래서 요번에 장지도 그 대구 달성에 있는 또 송해공원. 그 송해공원이 대구 달성군 제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부인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이 지금 이제 장지가 됐는데 그 본인이 남하하다 보니까 친지도 없잖아요. 월남을 했을 때. 월남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친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쟁 중이잖아요. 1952년이었거든요. 아직 한국 전쟁 중이다 보니까 결혼식이 사치다 보니까 그때 못했고. 근데 이 63년이나 지나서 2015년에 했는데 그때라도 내가 너무 잘했다. 왜냐면 아내분께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송희 스님이 당시에 손수 편지를 써서 읽으시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오열하면서도 아내한테 더욱더 사랑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은 혼자 된 나한테 인생의 의지가 돼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먼저 가셨네요. 송혜 선생님과 같은 기간에 활동했던 아까 구봉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구봉 선생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죠? 아까 그 얘기를 예, 잠깐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이 송혜 선생님 얘기해서 이 바람의 딸로 유명한 작가 한비아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지난해 11월에 올렸는데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다 이제 나이가 60에 그 결혼식을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66세시고 네덜란드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구호 전문가인데 그 두 사람이 그 유엔이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네, 오작가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한비아 씨가 오지 여행가로 출발해서 이제 국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에 있다가 유엔에서 그 자문위원으로 일을 할 때 뉴욕과 제네바에서 이렇게 계속 자주 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마침 이때 이 신랑 되시는 분이 그 제네바에 상주하는 국제기구에서 디렉터 역할을 하시면서 제네바에서 유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좀 만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오랜 전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헤라트 지역에서 그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구호하면서 이분은 그 이제 그 당시에 한비아 씨는 구호로서는 구호 전문가라기보다 햇병아리였다면 이분은 중동 지역 전체 팀장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스의 보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비아 씨는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줄 것은 동정이 아니라 도움이다. 이런 식으로 면도칼 같았다고 한비아 씨가 추억을 합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점점 이제 이 분야가 프로페셔널해진다. 석사해라. 이렇게 해서 석사도 하고 지금 한비아 씨가 또 박사과정 중이라고 해요. 예. 이런 어떤 계속해서 멘토 역할을 해준 분이었고 그렇게 오랜 인연 끝에 이제 결혼까지 이르게 됐고 한비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늦었지만 60대 서로 60대일 때 만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예. 돕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비아 씨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 오지를 탐험했고 현재는 한 구호단체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모두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5천만 국민 아니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세계 시민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 다리 역할을 잘 하면서 예, 홍 기자님 과거에 이 한비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이상형을 밝혔는데 지금의 남편과 굉장히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적 불문이고 내가 할 줄 아는 언어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영어, 불어, 독어까지 할 줄 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다정한 사람, 산에 가는 사람을 원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산에도 다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할 때는 면도칼 같고 우리가 냉정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또 다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르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한비아 씨가 나는 결혼 포기한 게 아니고 언젠가 내가 삶을 함께
얽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얽혀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바람에 따라 결혼 소식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